웹툰계에 한 획을 그었던 그 작품이 영화로 돌아옵니다. 한국식 이세계물, 국내에서 픽션 현실화물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며 내부 웹툰 조회수 약 3,600만 회를 기록한 전지적 독자 시점이 드디어 실사화로 찾아왔습니다. 예고편은 작품의 주인공인 김독자가 지하철을 탄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웹툰을 안 보신 분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김독자는 평범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그의 유일한 취미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웹소설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김독자는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이라는 일명 멸살법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10년 동안 읽어오고 있었는데, 이 소설은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비인기 소설이었습니다. 그가 소설의 마지막 화를 읽은 날, 소설을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다는 작가의 메시지와 함께 소설은 현실이 되고 예고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는 걸로 보아 이미 수많은 다른 행성들도 지구처럼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한강에는 이미 어룡이 나타난 걸 보여주죠. 어룡이 끊어버린 동호대교를 건너야 하는 독자 일행. 이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길을 막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건 죽은 사람을 되살린 마인이라는 것으로, 이미 소설의 결말을 알고 있는 독자 일행이 너무 쉽게 다리를 건너려고 하자 게임의 심판인 도깨비가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투입한 존재죠. 마인들에게 막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독자 일행. 이때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 나타나는데요. 너 뭐야? 멸살법의 주인공인 유중혁은 멸망한 세계의 엔딩을 보기 위해 한없이 회귀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3회차를 플레이 중인 유중혁이 지난 회차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뜬금없이 튀어나온 김독자를 보고 당혹스러워하죠. 전지적 독자 시점은 소설이 현실이 된 세계에서 오직 본인만 이 소설의 엔딩을 알고 있는 김독자의 여정을 그린 액션 판타지 영화입니다. 우선 캐스팅 배우들을 보면 우리의 주인공 김독자는 사내 맞선과 낭만 닥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안효섭이 맞습니다. 김독자는 원작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못생겼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설정만 놓고 보면 너무 잘생긴 안효섭 배우를 캐스팅한 게 조금은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흥행을 위해서는 굿 캐스팅인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유상아 역에는 배우 최수빈이 맡았습니다. 극중 유상아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내용이 전개될수록 여전사로 변해가는 인물인데, 최수빈 배우의 경우 회사원은 잘 어울리지만 여전사의 이미지와는 매치가 잘 안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수빈 배우가 여전사로 얼마나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팀의 탱커를 맡고 있는 강철검지 이현성은 배우 신승호가 맡았습니다. 극중 이현성은 육군 장교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이미지의 캐릭터입니다. 쉽게 말해 번듯한 청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신승호 배우 하면 넷플릭스 시리즈 DP의 황장수 병장이 떠올라서 군인 역할이 잘 어울리긴 합니다. 다만 연기를 너무 잘한 탓에 황장수 병장의 악역 이미지가 너무 강해 정의의 사도와 같은 이현성과 대조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신승호 배우가 이현성 캐릭터를 통해 악역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정의원 역에는 임진아 배우가 맡았습니다. 극중 정의원은 본래 엑스트라로 멸살법에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이지만, 김독자가 죽어가는 정의원을 구출하면서 훗날 멸악의 심판자라는 호칭과 함께 그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캐릭터인데요. 임진아 배우는 오렌지 카람의 나나에서 배우로 출사표를 던진 뒤 여러 작품에 출연하고 있지만 좋은 연기력에 반해 마스크걸 외에는 그렇다 할 흥행작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작품이 오렌지 카람의 나나가 아닌 배우 임진아로 대중에게 각인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혜 역에는 블랙핑크 지수가 맡았습니다. 이지혜는 충무공 이순신을 배우성으로 둔 캐릭터로 훗날 해상제독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죠. 극중 이지혜는 강한 책임감과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려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언행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여고생인데요. 예고편 속 이지혜는 원작과는 다르게 칼이 아닌 총을 사용하는데, 이런 각색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 총 중에서도 특이하게 저격총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고생답게 자신의 무기에 스티커로 알록달록 커스텀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무공이 배우성인 만큼 무리에서는 최강의 능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이죠. 예고편에서 클로즈업 되어 소개되진 않지만 김독자가 안고 가는 이 소년, 훗날 곤충왕의 칭호를 받는 이기령은 권은성 배우가 연기하게 되는데요. 이기령은 곤충과 소통할 수 있고 조종까지 가능한 능력자로 작중에서 스토리를 클리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마지막은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 역의 이민호 배우입니다.
유중혁은 죽어도 과거로 무한히 되살아나는 회귀자인데요. 반복된 회귀와 주인공 버프로 초반에 거의 무적에 가까운 캐릭터이며 아주 잘생긴 캐릭터로 묘사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호 배우가 싱크로율 면에서는 가장 잘 캐스팅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유중혁의 차가운 이미지와 잘생김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민호 배우의 이전 작품들을 보면 비슷한 역할을 잘 소화했던 걸로 보아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화는 원작 웹툰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원작에서는 오후 7시, 그러니까 19시에 세계가 바뀌게 되지만 주인공의 휴대폰 시간을 통해 영화에서는 오후 2시, 14시에 시작하는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녁 7시를 기준으로 한강다리에서 괴물이 튀어나오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보다 오후 2시에 게임을 시작하고 해질녘을 배경으로 사건을 연출하는 게 시각적으로 더 좋은 장면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너 뭐야? 그리고 많은 팬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차이점, 전지적 독자 시점의 세계관은 과거의 위인 혹은 신화 속 인물들이 성자가 되어 인간들에게 생존 게임을 시키고 그걸 관전하는 유흥놀이입니다. 마치 인터넷 방송처럼 자신을 즐겁게 한 인간에게 코인을 후원하죠. 인간은 그 코인을 통해 생존에 유리한 여러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하고, 성자는 마음에 드는 인간을 화신으로 삼아 선택한 인간의 배우성으로서 자신의 생존 업적 혹은 역사와 신화를 기반으로 한 여러가지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예고편에서는 해상제독 이지혜와 유중혁이 총을 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지혜의 배우성은 충무공 이순신으로서 원작 웹툰에서는 검을 사용하죠. 주요 스킬명마저 칼의 노래일 정도로 칼을 잘 쓰는 캐릭터로 묘사되는데요. 유중혁도 마찬가지로 웹툰에서 검 외에는 다른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죠. 아마도 실사화하는 부분에서 대중성을 생각하지 않았나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만화에서야 스킬명을 외치면서 불 나가고 번개 나가고 해도 만화적 허용으로 오글거리지 않지만 실제로 배우들이 저기서 똑같이 했는데 자연스럽지 않다면 원작 팬들마저 등을 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총을 써서 그런 문제를 피해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세계관이 애초에 현실의 총이 먹히지 않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총을 쏘면 가상의 방패를 소환해서 다 막아버리고 모사사우루스만한 몬스터를 검기와 마법으로 죽이는 세계에서 주요 캐릭터의 무기를 총으로 각색했다는 것은 모든 배경을 총이 먹히는 세계관으로 각색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작을 본 팬들이라면 그 스케일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스케일만큼이나 걱정스러운 점은 주인공들의 무기가 과거 위인들의 성유물을 찾거나 코인 구매를 통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총의 경우 4배율이나 8배율을 달아줄 것이 아니라면 이런 성유물을 찾는 서브 시나리오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확률이 높은 것이죠. 예고편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원동현 감독은 트위터를 통해 유중혁은 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총 모두 사용한다면서도 영화적 각색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서브 무기로 총을 추가한 것이고 그 위력이 마법 총알을 쏘는 설정이라고 한다면 왜 하필 충무공을 배우성으로 지니고 있는 이지혜의 무기가 활도 아닌 총이냐는 의문도 들지만 이 또한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 지을 수 없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게임의 관리자이자 인간들에게 시험을 내리는 도깨비가 어떻게 구현될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작에서 도깨비들은 주연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로 웹툰에서는 때론 귀엽게 때론 무섭게 묘사되는 만큼 도깨비의 연출을 얼마나 잘하냐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를 실사화하는 부분에서 현재 기술력으로 고증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물론 포기한 만큼 더 뛰어난 영화적 완성도와 재미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아시다시피 원작의 양이 방대해서 영화는 1편으로 끝나진 않고 흥행한다면 5편까지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흥행한다는 기준이지만 저는 꼭 전지적 독자 시점 5편에 리뷰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원작의 팬이기도 하지만 캐스팅 배우들이 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지적 독자 시점은 7월 뜨거운 여름에 개봉됩니다. 이상 무비인사이드의 이드였습니다.